자, 2학년 과정이고 하이타입이고 1학년보다 훨씬 어려워요 사실 진짜로. 2학년 과정이 되면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단원이 너무 어려워요. 얘가 세 번째도 어려운데 물질의 구성 이런 거 배울 때 뭐 원자들 뭐 이런 거 배우면서 원소 기호 뭐 이런 거 짠뜩 외웁니다. 원소 기호를. 원소 기호를 일단 막 외워야 될 게 많아지니까 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시험 보거든요. 2학년 1학기 되면 시험 보는데 이거 성적 잘 안 나와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그래서 요때 이제 잘 보기 위해서라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기와 자기도 어려워요. 이것도 생소하거든요. 태양계도 그렇게 쉽진 않아. 여기 1, 2, 3단원이 다 쉽지가 않아 처음에. 근데 식물과 에너지는 그래도 뭐 광합성 이런 거 배우면서 외우면 되긴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데 아무튼 2학년 1단원, 2단원에서 엄청 이제 좌절을 하는 거죠. 아무 대비가 없었으면. 근데 여러 번 대비를 하니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물질의 구성은 아무튼 화학 분야고요. 이거는 이제 물리 분야고, 이런 거는 지구과학 분야, 이건 생명과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울 게 많아지니까 원소 기호를 이제 뭐 나중에 외우지 이러면은 이제 원소 기호를 보면서 이게 뭐였지 뭐 이러다 보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자꾸 따라 하셔가지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12쪽 일단은 원소라고 하는 거에 개념이 있으셔야 되는데, 원소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을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합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아무튼 옛날에 이제 고대 철학자, 특히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장 만물을 구성하는 원소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탈레스거든요. 탈레스는 물이다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 당시에 원소는 어떤 게 원소다 이렇게 딱 정립되어 있는 건 아니고, 뭐 내 생각에는 좀 중요한 물질 뭐 이런 거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4원소설,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데모크리토스, 이 사람이 데모크리토스구나. 이 사람이 데모크리토스인데, 이 사람은 데모크리토스는 이제 쪼개지지 않는 어떤 입자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고대의 물질관을 보면 그리스 시대 때 아무튼 또 이런 것도 발전이 됐고, 뭐 문헌으로도 남겨요.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꽤 오래전 사람이 2500년 전, 대략 2500년 전 사람인데, 이 원소설 물이 가장 중요하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흙이 있고 뭐 씨앗이 있다 하더라도 물을 안 주면은 그게 생명이 싹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나무가 자라면은 나무가 공기도 만들어주고 산소 만들어주니까, 그 다음에 뭐 불 같은 것도 나무를 태우면은 얻을 수가 있고, 하여튼 물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거, 물에서부터. 그래서 이 사람은 제1원소설 물이 원소다 라고 생각한 거고, 엠페도클레스는 4원소설이라고 해서 물, 불, 흙, 공기로 되어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사랑과 미움, 힘에 의해 결합, 분리되면서 만물 생겨난다 보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물, 불, 흙, 공기. 데모크리토스는 입자설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데 이 사람들 생각이랑은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 입자인 원자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나중에 따지고 보면 이 사람 말이 맞죠. 이 사람 말이 맞는데 이 당시에는 하여튼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하고 가장 유명하고 뭐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은 거기 뭐 유럽부터 해가지고 이집트 저기 인도까지도 정복하러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원소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다른 게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이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사원소설을 주장하는데 자 물, 불, 흙, 공기 4원소로 되어 있는데 이들 성질을 조합을 해서 서로 변환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요거를 써놔요. 원소 변환설이라고 합니다. 원소 변환설. 4원소설이긴 한데 원소들이 변환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소 변환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환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을 중세시대까지 한 2000년 동안 계속 믿어요. 이 사람 말 2000년 동안. 그래서 변환될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연금술사들이 연구하는데 영향을 준 거야. 연금술사가 뭐였냐면 변환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수은과 황과 같은 값싼 물질로 금을 만들려고 했던 거야. 금을 만들려고.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믿고 금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이게 실패를 해. 이 사람들 실패했는데 금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다 보니까 실험기구도 발명하고요. 과학 발달에 기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연금술사들이. 연금술사들이 뭐 마술사 이런 거야. 알고 보면 마술사들 막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뭐 이상한 거 나오고 그런 사람들 연금술사가 과학 발달에 이바지합니다. 실패했지만 금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래서 이제 화학이 원래 케미스트리거든요. 케미스트리. 연금술사가 알케미스트고 그래서 연금술에서부터 화학이 유래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세 시대까지. 근데 동양에도 이제 오행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동양에서는 물이랑 나무랑 불, 흙, 그 다음에 이제 금, 쇠 요거를 이제 5가지 중요한 원소로 봤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뭐 우리 그 일주일에 뭐 일요일하고 월요일 빼고는 여기 다 있죠. 화요일, 목요일, 뭐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기 다 있죠. 이게 동양 오행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를 누가 주장했다 이런 건 없어. 그래서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긴 해요. 내가 어떤 말을 했으면 뭐 책을 하나 써놓는다던가 뭐 그런 게 중요하긴 합니다.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세시대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배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근데 근대에 들어서 물질관이 변화되는데 일단은 보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를 원소다, 이런 게 원소여야 한다라고 확정을 해요. 이제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게 원소다.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야 된다. 그 현대적인 원소 개념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해요. 당연한데 왜냐하면 뭐가 분해가 됐어. 어떤 애가 있었는데 분해가 됐어. 그럼 얘가 원소지. 얘네가 모여가지고 얘가 되는 거니까 어떤 애가 분해가 되면 걔는 더 이상 원소라고 할 수가 없죠. 기본적인 성분을 원소라고 할 건데 그 애가 분해가 되면 원소는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라부아지에가
보일이 주장한 원소의 개념에 대한 실험적 증거를 찾아 원소를 정의하였으며 이 당시에 33종의 원소를 발표합니다. 라부아제가 요런 것들이 원소다.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실험을 하는데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는 원소이며 물은 원소가 아님을 증명하였다. 엄청 중요한데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하였다. 물이 원소가 아니면은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의 원소라고 했거든요. 근데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하잖아?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연금술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다른 거 해야죠. 금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어떻게 분해 실험을 하냐면 물을 넣고요. 이게 주철관, 이게 철관이야, 철관. 이 주철관에 물을 집어넣으면서 막 가열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열을 주면은 물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물이 H2O입니다. 물이 H2O. 여기서 이렇게 분해가 일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철에 산소가 붙어가지고 산화철이라고 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 주철간의 무게를 재보면 늘어나 있어요. 주철간의 무게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체가 뽀글뽀글 나와. 나는 물을 넣었는데 기체가 나와. 이상하게. 근데 이 기체에 불을 붙여보면은 퍽 하고 터져요. 물이 터질 리는 없거든. 물이 수증기 상태에 있다라고 해도 터지진 않아. 그래서 물이 퍽 터지는 애랑 철이랑 결합한 애로 분해가 됐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물을 분해한 거예요.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원소가 아니구나. 왜냐면 분해되니까. 그 다음에 수소랑 산소를 가져다가 전기 불꽃을 빡 튀기잖아요. 그러면 뻥 터지면서 물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은 원소가 아니지. 왜냐면 수소와 산소가 원소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 라부아제가 한 일이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은 원소가 아님을 밝혔다라는 거죠. 실험적으로. 근데 현대에 들어서는 이렇게 하지는 않고 전기분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전기분해. 전기분해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고 물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걸어줘.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건데 물은 원래 전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걸 녹여줘야지 전기가 통해요. 수산화나트륨은 녹으면은 이렇게 전해질이라는 게 돼서 전기가 통하게 해주는 물질이야. 아무튼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나와요. 플러스 극에서는 여기 이제 산소 기체를 모으는 거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나옵니다. 근데 산소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꺼져가는 향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불이 뭐냐면 이렇게 향에 이렇게 불꽃만 이렇게 있어. 그거를 산소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확 타요. 그러면 얘가 산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산소의 성질은 불이 잘 붙게 해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산소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마이너스 극에 모인 수소는 뻥 하면서 터져요. 터져. 그럼 그게 수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얻었고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는 것은 물이 원소가 아니다. 물은 원소가 아니다. 이해 가실까요? 자, 학습 내용 체크. 자, 누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물질은 물에서부터 생겨났다 주장합니다. 탈레스. 누구는 물질은 물불 흙 공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원소들이
변화된다. 이 변화된다고 중요하죠. 변화된다라고 해서 주장하였다. 예, 아리스토텔레스. 자, 누구는 순, 황과 같은 값싼 물질로부터 값비싼 금을 만들려고 했던 방법이다. 무엇은? 연금술. 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누구는 33종의 원소를 발표하였으며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함으로써 물은 원소가 아님을 밝혔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니다, 미안해. 라부아지에. 라부아지에죠. 라부아지. 자, 됐고요. 원소를 해야 되는데 좀 차근차근 할 거예요. 예. 자, 20쪽에 20쪽에 문제를 좀 풀고 하겠습니다. 20쪽에 1번부터 1, 2번만 풀면 되겠네. 1, 2번만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예. 번까지 아니에요? 3번까지야? 3번까지 하죠 뭐 그러면. 네. 3번까지 해보시고요. 네. 모를 것 같은데 3번은. 네,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면. 자, 해볼게요. 1번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게 처음이죠. 탈레스. 요거는 이제 그 연금술사죠. 연금술사. 원소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이며 33종에 존재한다. 이거는 라부아지 연금술사 다음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탈레스 다음입니다. 시대순으로 쓰면 가라나다.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라부아제가 실험한 거고, 알 수 있는 사실, 물은 원소가 아니다. 1번이 답이네. 물이 분해가 됐기 때문에. 3번은 아직 안 했는데 그래도 해볼게요. 원소는 분해되지 않는다. 맞아. 수소와 산소는 원소가 맞고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한 20종 정도는 인공적으로 만들었어요. 입자가속기를 통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보다 많다. 원소는 전부 다 합쳐도 118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물질은 수천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조금만 있어도 수천만 가지 조합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답은 5번이고. 자, 다시 14쪽
원소는 수소와 산소와 같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 성분이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원소예요. 기본 성분, 기본 성분.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이게 나중에 원자랑 엄청 헷갈려. 원자, 원소. 예. 근데 아무튼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성분 또는 종류, 뭐 이런 게 원소야. 원소는 종류에 따라서 성질이 다르며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소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아까 수소랑 수소는 뻥 터지고요. 산소는 불이 잘 타게 도와주고요. 근데 그게 비슷한 것 같지만 그게 좀 틀린 건데, 수소는 자기가 진짜로 타는 거고 산소는 남이 타는 걸 도와주는 거야. 아무튼 그러고 이게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소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계속 배우겠지만 수소랑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물이 되는데 이게 수소라고 하는 원소가 바뀐 건 아니에요. 예. 얘네들 결합을 해가지고 물이 되는 거거든. 자,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8가지가 있고 그 중에 90여 가지는 천연에서, 자연에서 발견된 것인데 나머지 20가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요. 입자가속기라고 하는 걸로 핵을 꽝 충돌시켜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고, 원소는 크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 있으며, 금속이라고 하는 건 좀 반짝반짝하고 광택이 나고 전기가 잘 통하고, 철, 구리, 금, 알루미늄, 납 이런 애들 금속인데, 이런 거 한 번씩 써볼게요. 철이 Fe 야. 한번 써봐봐. 이렇게 Fe. 구리가 Cu, 금이 Au. 이게 원소 기호예요. 알루미늄은 Al, 납은 Pb. 이렇게 원소 기호입니다. 이런. 아무튼 이런 애들은 특유의 광택이 나고, 반짝반짝 하잖아. 전류가 잘 흐르며 열을 잘 전달합니다. 그리고 힘을 가하면 늘어나거나 잘 펴지고, 수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고체입니다. 수은 빼고는. 이런 게 금속이다. 금속. 근데 금속 말고 다른 애들을 비금속이라고 부르는 거지. 금속 말고 다른 애들 비금속. 탄소 C입니다. 써보세요. 한번 탄소 C, 수소 H, 산소 O, 질소 N. 원소 기호야 이게. 요런 애들은 비금속이다. 비금속. 금속이 아닌 애들. 금속이 아닌 애들은 비금속. 한 22종 정도가 있다. 나머지 모두 금속이다. 금속이 더 많은 거죠. 118종 중에 22종이 비금속입니다.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금덩어리가 있다. 금은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어. 뭐 철이 있다. 뭐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어. 근데 봐봐, 수소, 이게 산소인데 산소. 산소는 2라고 써있긴 한데 그거는 산소 원자가 2개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여러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 중에 뭐 염화 나트륨 이런 거, 나트륨과 염화가 같이 있고요. 뭐 물 이런 거, CO2 이런 건 다 여러 가지 원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원소의 이용, 원소들은 성질에 따라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수소가 H, 수소는 가장 가벼운 원소로 폭발력이 강하며 우주왕복선 연료로 사용된다. 헬륨은 써보세요. 헬륨은 공기보다 가벼워. 근데 폭발은 안 해. 그래서 비행선의 충전 기체로 씁니다. 비행기랑 달라. 비행선은 저렇게 둥둥 떠다니는 애 말하는 거예요. 산소는 O인데 공기 중에 21% 차지하고 생물의 호흡과 물질 연소에 이용된다.
다음에 자꾸 한 번씩 써보는 게 좋습니다. 탄소는 C입니다. C. 탄소는 결합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서 뭐 이렇게 흑연이나 숯 이런 것도 되는데 다이아몬드도 탄소예요. 희한하죠? 다이아몬드 어떻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떻게 되면 흑연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좀 전기가 흑연 이런 거는 전기가 흐르는 또 성질이 있어요. 이거는 비금속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데 비금속인데 전기가 흘러. 얘는 알루미늄은 AL입니다. AL. 가볍고 강해서 창틀이나 항공기 몸체, 알루미늄 박 등에 쓰인다. 금은 AU인데, 자, 금은 노란색으로 광택이 유지가 되며 장식으로 이용이 많이 된다. 금은 잘 안 변해요. 금은 철 이런 건 잘 변해요. 철은 녹슬면 막 빨갛게 변하는데 금은 그냥 땅에다 파묻어놔도 그냥 금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런 성질이 있는 거야. 규소는 SI 실리콘이라고 많이 하는 실리콘. 이런 거 전자장치에 많이 쓰이고, 철은 FE 지구에 많이 존재하는 금속 중 하나로 단단하여 기계, 건축 재료, 철근 뭐 이런 데 쓰인다. 구리는 CU 전류가 잘 흐름으로 전선에 사용되고요. 열을 잘 전달함으로 각종 조리기구나 보일러 등에도 쓰인다. 자, 이런 것도 읽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호돈소 물질은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고요.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물은 H2O 한 번씩 써보세요. 그냥 이산화탄소 CO2, 플라스틱도 뭐 아무튼 되어 있고, 설탕 염화나트륨은 NaCl, 포도당 메테인, 뭐 메테인은 CH4, 메테인. 이런 애들이 화합물이다. 화합물. 잘 몰라도 그냥 쓰다 보면은 알 겁니다. 자, 질소는 공기 중에 78% 차지하며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질소는. 수은 HG인데 수은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실온에서, 금속인데 액체인에는 수은이 유일하고요. 온도계나 수은 등 이런 애 사용된다. 이건 수은 등이야. 이건 띄어쓰기 잘못한 거 아닌가? 이게 수은 등이 있어요. 수은 이게 불빛 나는 이제 수은 등이 있습니다. 네, 수은은 인체 독성이 있다. 염소 CL입니다. CL. 독성이 강해서 표백 살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백제나 수영장 소독에 염소 소독을 한다. 자, 반도체는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애들인데, 반도체 대표적인 게 이제 규소가 있긴 해요. 규소, 실리콘. 어렵죠? 갑자기 막 원소교를 잔뜩 하니까 막 머리 아프죠? 자, 학습 내용 체크.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소는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른 겁니다. 자, 원소 중 가장 가벼운 원소로 우주왕복선 연료로 이용되는 것은 수소입니다. 수소. 자, 우리가 이 원소 확인하기 전에 좀 써서 좀 연습을 좀 한 다음에 다른 거 할게요.
잠깐만요. 이걸로 좀 연습을 좀 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생긴 것 좀 찾아줄래요? 예. 수소, 헬륨, 리튬 뭐 이렇게 순서대로 써져 있는 거. 자, 이게 원래 원소 기호에 원소가 이제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 사실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돼요.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여기까지가 20번이고요. 여기는 21번부터는 아니야. 이거는 그냥 순서는 상관없고. 그래서 20번까지는 외우는 게 좋긴 합니다. 따라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원소 기호가 수소는 H입니다. H. 이렇게. 헬륨은 He, 리튬은 Li, 베릴륨은 Be, 봉소는 B고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야 되는 겁니다. 탄소 C, 질소 N, 산소는 O, 플루오린은 F고요. 네온은 Ne, 나트륨은 Na, 마그네슘은 Mg, 알루미늄은 Al. 이게 L이에요. 예.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인데 대문자 I는 이렇게 쓸 거고 이건 L입니다. 이거 L. 규소는 Si, E는 P, 황은 S, 염소도 Cl. 이것도 Ci 아니고 Cl입니다. 아르곤은 Ar, 칼륨은 K. 칼륨하고 칼슘 많이 헷갈리시는데 칼륨은 그냥 K고 칼슘은 Ca. 이게 이제 20번까지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철은 Fe. 아까 플루오린이 F인데 철이 Fe야. 그게 좀 헷갈리긴 해. 구리는 Cu, 아연은 Zn. 뭐 요즘 학생들은 그 G라고 읽죠. 근데 하여튼 Z라고 나는 그냥 읽을 거고 여기 짝대기를 하나 거요. 이렇게 E랑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Z를 쓸 때 이렇게 해도 되는데 E랑 이렇게 헷갈리잖아. 이렇게 하나 긋습니다. 은은 Ag, 아이오딘은 I, 금은 Au, 수는 Hg예요. Hg. 납은 Pb.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거 썼고, 요거를 자, 요 뒷장에 요거 있을 거야. 수소부터. 그쵸? 여기에 한글로 쓰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뒷장에 한글로 써보세요. 뒷장에 H부터 있는 거 수소 이렇게 쓰는 거야. 뒷장에 한번 넘겨서 써보십시오. 그거 쓰고 다 쓰고 쉬었다가 할게요.
자, 뭐 이렇게 연습을 자꾸 쓰면서 하는 거고요. 예, 하나 더 할게요. 아까는 이제 순서가 있었던 거고, 한 장 더 있죠? 네, 거기에, 여기 이온 말고 요거, 한 번 더 칸 채워보겠습니다. 이거 1, 2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1번, 앞뒤로 1번씩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해봤죠? 예, 뭐 이렇게 인, 헬륨, 수은, 뭐 베릴륨, 금은 AU고요. 아이오딘, 은, 아르곤, 플루오린은 그냥 F고, 염소 Cl, 나트륨, 마그네슘, 탄소, 규소, 질소, 붕소, 황, 네온, 칼륨, 칼슘, 철, 구릴, 아연, 알루미늄, 리튬, 수소, 산소, 납.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이름, 나트륨, 수은, 뭐 안 해도 되겠지. 구리, 베릴륨, 붕소, 산소, 질소, 은, 금, 네온, 탄소, 마그네슘, 인, 규소, 아이오딘, 황, 염소, 플루오린, 칼륨, 칼슘, 철, 알루미늄, 아르곤, 리튬, 헬륨, 수소, 아연, 납. 자, 이렇게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요. 이제 책의 15쪽 원소의 확인. 요런 원소,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하고 원소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NaCl이라고 하는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 이거는 물질이라고 하고, 이 물질에 나트륨이랑 염소, 원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에 불을 붙여요. 그 원소 종류에 따라 색깔이 나타나는 현상이 불꽃 반응이고, 근데 이거는 모든 원소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원소가 다 되는 게 아니고 특정 원소만 돼요. 특정 원소만.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특정 원소만 되니까. 성분 원소 중 불꽃 반응성이 나타내는 일부 금속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소금이 NaCl인데 얘를 불 속에 집어넣잖아? 그럼 얘가 노란색이 나와요. 근데 노란색은 나트륨이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지만 얘가 있는지는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건 아니고 불꽃 반응색 나오는 애들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써볼게. 리튬이 Li, 나트륨은 Na 고요. 칼륨은 K, 칼슘은 Ca, 스트론튬은 Sr, 스트론튬은 아까 안 배웠죠. 구리는 Cu, 바륨은 Ba. 여기에 원소 기호다. 원소 기호. 리튬은 빨간색이 나옵니다. 빨간색. 그래서 뭘 이렇게 불에다 넣었더니 빨간색이 나와. 그러면 리튬이랑 스트론튬을 의심하시면 돼요. 스트론튬도 빨간색이에요. 이게 불꽃 반응할 때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불꽃 나올 수 있잖아. 이런 거 리튬 아니면 스트론튬이에요.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칼슘 이런 거 주황색이랑 주황색, 구리는 청록색, 바륨은 황록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리튬 빨간색,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칼슘 주황색, 스트론튬 빨간색, 구리는 청록색, 바륨은 황록색이고,
비금속, 뭐 이 염소 이런 거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불꽃 반응색이 없으니까. 자, 불꽃 반응은 이게 실험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불을 다루고 이러니까 너희들이 하기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불을 붙여보면 땡이야.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쉽고 간단한 거고, 물질의 양이 적어도 됩니다. 물질의 양이 적어도 조금만 집어 있어도 돼요. 시료의 양이 적어도 되고. 자,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포함된 금속 원소 종류가 같으면 같은 불꽃색을 나타낸다. 이게 뭔 소리냐면 염화나트륨은 NaCl이고 질산나트륨은 뭐 NaNO3입니다. 이게 종류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 근데 물질 안에 들어있는 이 나트륨 똑같이 있죠. 그럼 둘 다 노란색 나와요. 그럼 둘 다. 그러니까 물질이 달라도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불꽃색이 같이 나옵니다. 노란색으로 둘 다. 이게 진짜 나트륨이 노란색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집에서 가스레인지 같은 거 킨 다음에 소금을 뿌려봐. 소금을. 소금 뿌리면 노란색 나옵니다. 불꽃이 노란색이 나와요. 이게 찌개를 끓이다가 가끔 넘칠 때가 있어요. 넘치면 노란색이 나와요. 왜냐면 찌개 안에 그 소금에 나트륨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스트론튬과 리튬은 둘 다 빨간색이라는 거. 이거는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뭐가 뭔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방법이 분광기라고 하는 걸 쓰는 겁니다. 분광기는 이 안에 프리즘이 들어있어요. 프리즘이 들어있어 가지고 빛이 왔을 때 굴절률에 따라서 이게 분리를 해줘요. 빨간색이 제일 적게 꺾이고요, 보라색이 제일 많이 꺾여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분광기를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갈라져요. 그래서 이 갈라진 띠, 여러가지 색깔의 띠, 이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햇빛을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갈라져. 무지개가 이런 식이잖아.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연속적으로 갈라지는 거야. 무지개는 원래 물방울 안에서 굴절이 되면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거든. 아무튼 이렇게 햇빛이나 아니면 뭐 백열등 같은 이런 거는 분광기로 보면 연속적으로 보여요. 이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 근데 이런 고온의 물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고온의 물질에서는. 근데 불꽃 반응색을 봤을 때는 연속적으로 안 보이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선만 보여요. 선만. 이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나트륨의 노란색 불꽃을 보면 노란색 선만 딱 보여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뭔 소리 하나? 넘겨보시면, 원래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원자가 있는데, 리튬과 스트론튬 원자가 있는데, 리튬이랑 스트론튬의 그 원자의 에너지 상태가 달라. 그래서 이게 뭐 양자화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원자 핵에 전자들이 있는데요. 이 전자가 이게 빛 에너지를 받잖아? 그러면 이게 들떠, 이렇게. 전자는 플러스 원자 핵 가까이 있는 게 좋은데, 에너지를 받으면 이렇게 들뜬다라고, 이렇게. 이게 막 들떠요. 이렇게. 들떴다가 떨어질 때 이 흡수한 에너지만큼의 빛이 나와요. 흡수한 에너지만큼의 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튬이 빨간색이긴 한데 실제로는 이 보라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합쳐서 나와. 근데 그게 한꺼번에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원자들마다 에너지 상태가 달라서
전자가 들떴다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이 빛이 모든 빛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빛, 이 빛, 요 빛, 요 빛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합쳐서 보니까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이게 무지개 색깔인데 이걸 합쳐서 보면 흰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요런 색들을 합쳐서 보니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스트롬튼도 이렇게 색깔이 이게 이런 애들이 원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런 애들은 원자들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색깔은 빨간색으로 비슷하게 보여도 이 선 스펙트럼은 달라요. 이 선 스펙트럼은 다릅니다. 리튬과 스트론튬의 선 스펙트럼이 달라요. 그래서 그 위치, 색깔, 뭐 개수, 굵기 이런 걸로 리튬이냐 스트론튬이나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렵죠 이거. 자,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선 스펙트럼을 보는 거야. 얘를 불꽃에다 넣은 다음에 분광기를 보는 거야. 그 색깔. 그럼 요런 애가 나왔어요. 요런 애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미리 실험을 해서 원소 A, B, C는 선 스펙트럼을 알아놨어.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거야. 잘 봐요. 여기 있어. A에 해당하는 그 선들이 요 물질 X에 있어. 있죠? 그러면 X에는 A 원소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A 있네. 근데 B를 봐. B를 보니까 여기 있네. 근데 뒤에도 봐야 돼. 여기는 있어도 얘네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없죠. 그러면은 B는 없는 거예요. B에 해당하는 스펙트럼 선이 X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B 원소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C는 비교를 해 이렇게. 다 있어. 다 있어. 그러면 C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 X에 A와 C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비교만 해보면 돼. 비교만.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원자들마다 특정한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학습 내용 체크 여기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나트륨은 나트륨 노란색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끊어야겠네요. 청록색 나오는 애는 구리, 칼륨은 보라색, 리튬은 빨간색, 주황색 나오는 애는 칼슘입니다. 칼슘. 스트론튬은 빨간색. 자, 햇빛을 분광기로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보이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연속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 보이는 겁니다. 리튬 스트론튬과 같이 불꽃색, 바늘색이 비슷한데 이런 애들은 선자 꼭 들어가요.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 같은 게 이런 게 넘치면 거기 소금 들어있잖아. 그래서 이 노란색 불꽃 바늘색이 나오는 거야. 소금 있어가지고. 그리고 불꽃놀이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색깔이 막 화려하잖아요. 이런 거 막 청록색 이런 건 구리 집어넣은 거고, 뭐 황록색 건 바륨 집어넣은 거고, 칼륨 보라색, 나트륨 노란색 이렇게 넣은 겁니다. 자, 불꽃 반응을 이용한 원소 구별하기. 자, 이 실험은 좀 다음 주, 아무튼 적당한 시기에 이거 한번 할게요. 이거 준비해가지고
이게 불을 붙이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색깔이 나옵니다, 진짜. 원래는 이제 책에 요게 소개가 됐었어요, 요게. 근데 이게 실험하기 좀 번거롭고 그래서 그런지 책이 지금 요걸로 바뀌어 있는데, 요걸로. 일단 요거는 이제 소개를 하자면, 니크롬선이 있어요. 니켈 크롬 합금이야. 니크롬선에 묻혀서 쓸 건데, 묽은 염산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해. 묽은 염산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해. 그 다음에 요게 좀 이런 거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실험실에서. 토치. 네, 토치에 겉불꽃에 넣어.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자주 나왔는데, 불꽃이 이렇게 두 개예요. 불꽃이 자세히 보면 여기 겉불꽃이 있고 속불꽃이 있어요. 근데 겉불꽃은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불꽃은 여기 뭐 색깔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가. 근데 겉불꽃은 원래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없고 산소가 공급을 많이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고 색깔이 없어. 그래서 겉불꽃에다가 됐을 때 색깔 보기가 좋아요. 속불꽃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돼. 왜냐면 겉에서 산소가 다 타버리고 안에까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온도가 높지는 않아요, 속불꽃이. 그래서 원래 이거는 겉불꽃에다가 넣어서 실험하는 거고, 니크롬선은 원래 불꽃 반응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크롬선이 불꽃 반응이 나타나면은 안 되죠. 걔 때문에 니크롬선 불꽃색이 보일 거니까. 자, 아무튼 겉불꽃에다가 넣고 색깔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는 걸 확인한 거야. 그 다음에 시료라고 해, 시료. 시료를 묻힌 다음에, 요 시료를 묻힌 다음에 겉불꽃에 이렇게 갖다 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색깔이 나와. 그거를 이제 불꽃 반응색을 보면 됩니다. 근데 겉불꽃에 넣는 이유는 색깔 없고 온도가 높아서, 니크롬선 사용하는 까닭은 니크롬선에 원래 불꽃 반응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알아두시고 1, 2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탐구하기 문제. 자, 불꽃 반응색을 관찰할 때 나타나지 않는 불꽃 반응색. 구리는 청록색이고, 리튬은 빨간색, 바륨은 황록색, 칼슘은 주황색, 칼슘 주황색, 스트론튬 빨간색. 그러니까 보라색만 없죠? 보라색은 칼륨입니다, 칼륨. 2번 불꽃 반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실험 방법 간단한 거고요. 2번 염화칼슘과 염화칼륨과 질산칼륨의 불꽃 반응 색은 같죠. 예, 칼륨이니까. 시료에 포함된 모든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예. 아니야, 모든 때문에 틀린 거. 모든 걸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불꽃 반응 색이 같다.
같죠. 다른 종류의 원소라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리튬하고 스트론튬이 그런 경우입니다. 자, 18쪽에 원소 원자 구별. 요거는 원자까지 배우고 이제 좀 할게요. 예, 이것도 좀 중요한데, 예, 원소랑 원자를 구별하는 게 필요한데 원자까지 배우고 할게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쪽에 4번부터 17쪽 17번까지, 20쪽에 4번부터 일단 17번까지 할게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원소가 이게 원소라는 거 아셔야죠. 근데 물은 분해되는 겁니다. 구리도 원소고 철 원소고 알루미늄 원소고 이런 건 아닙니다. 분해되는 거예요. 분해되지 않는 물질 원소골라라는 말이죠, 그렇죠? 원소골라라는 말입니다. 자, 반도체 소자에 이용된다. 규소입니다. 규소, 실리콘 규소. 전류 잘 흐른다. 전선, 구리. 요거 탄소입니다. 탄소 5번이고요.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는데 사실 물을 분해할 때 그냥 알려주면은 사실은 이제 물이 산소 쪽이 마이너스성을 띠고 있어요. 뭐 굳이 알려주자면 이제 수소 쪽이 플러스성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그러니까 마이너스성 띠는 애가 플러스 쪽으로 가서 모여요. 전자를 뺏기면서 얘가 물입니다. 산소입니다. 산소. 플러스 쪽에 모이는 애가 요게 산소입니다. 기체이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거거든. 이게 마이너스 극에 있는 애가 수소입니다. 수소. 근데 그거를 그래도 문제를 낼 때 막 터무니없게 내진 않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외우시는 게 좋아. 물이 H2O야.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수소가 2개 있고 산소가 1개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 비율을 보시면 요게 2배 더 많이 생긴 거예요. 2대 1로. 수소가 2배 더 생겨요. 수소가 2배 더 생깁니다. 자, 그래서 물은 원소가 아니다 맞고, 물은 분해된 거 맞고. 자, 이거 아니죠. 뭐 답 고르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네요. 근데 플러스 극 쪽에 산소, 마이너스 극 쪽에 수소가 발생하는 거고, 마이너스에 수소가 모였는데 수소는 펑 소리 내면서 터져요. 터져. 뻥 하면서.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원소네요. 원소. 이거 원소가 아닌 거죠. 이런 애들은 화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건 화합물입니다. 가는 여러 원소로 분해되는 거 아니고, 가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맞아. 나는 여러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맞네요. 2번 3번이 답이고, 자, 여기 금속 원소는, 여기서 금속 원소는 구리나 나트륨, 수는 금속인데 비금속은 지금 산소는 비금속이에요. 알고 있으시면 좋겠고. 8번. 자, 요런 원소는 뭐냐. 과자봉지 충전기체, 질소야, 질소. 공기 대부분 78%가 질소. 질소는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식품이나 이런 데에 그때 질소를 채워요. 그래야지 안 상합니다. 근데 과자 봉지에 왜 이 질소를 채우냐면, 과자 봉지가 이렇게 빵빵해야지 안에 과자가 안 부스러지거든. 잘. 과자 안 부스러지라고 공기 채우는데, 그냥 공기 채우면 산소까지 들어갈 거 아니야. 산소는 부식을 시켜요. 산소는. 그러니까 질소를 채우는 거지. 과자 봉지에 써 있습니다. 질소 충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 과자 봉지 보시면. 자, 소금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이 남는다. 소금을 분해하면은, 이게 소금물은 혼합물이라는 뜻이야. 이게 지금 혼합물도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소금물은 혼합물이라는 뜻이고, 소금을 분해하면 염소와 나트륨으로 나눠진다. 물을 분해하면 이걸로 나눠진다. 소금물을 이루는 원소는 물과 소금이다. 아니죠. 소금이 원소가 아니거든. 물도 원소가 아니고.
물을 이루는 원소는 수소와 산소에다 맞고, 소금을 이루는 원소는 이거다 맞고, 예.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의 성질은 다른 물질이다. 예.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염소와 나트륨의 성질을 소금이 가지고 있진 않아요. 염소는 성질이 막 독가스 뭐 이런 거여서 염소를 마시면 죽거든. 근데 소금 먹는다라고 죽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성질이 달라집니다. 화합물이 되면서. 소금물을 이루는 원소는 이렇게이다. 맞죠? 왜냐면 얘는 물, 얘는 소금. 얘는 물, 소금. 그렇죠? 답은 1번. 10번에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소는 가장 가벼운 원소가 맞아요. 금은 반도체 성질 이용하는 거 아니고, 자, 헬륨은 공기보다 가볍고 폭발의 위험이 있다. 틀려요. 폭발은 안 해, 헬륨이. 산소는 자, 생물의 호흡과 물질 연소에 이용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숨 쉴 때도 쓰고 불 탈 때도 쓰입니다. 2번. 자, 묽은 염산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불순물 제거하는 거예요. 간은 불순물 제거하는 거다. 예. 시료는 이제 뭐 실험 재료야. 실험 재료. 예, 토치 거풀꽃에 넣는 거 맞고. 예. 구리를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면 시료의 색깔을 봐야 되는데 구리선을 사용하면 구리 색깔이 나올 거 아니야. 청록색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시료를 바꿀 때마다 가과정 반복하는 게 맞고요. 니크롬선 자체는 불꽃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크롬선 쓰는 거고. 자, 불꽃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비교적 간단한 거 맞고요. 적은 양의 시료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 맞고요. 금속 원소 종류에 따라 독특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 맞고, 물질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물 원소를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불꽃 반응색 같고, 자, 불꽃 반응색이 같은 물질, 염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리랑 칼륨이 중요한 거야. 구리는 청록색, 칼륨은 보라색. 칼슘, 바륨 다를 거고, 그쵸? 근데 칼륨이니까 이거 같죠? 예, 답은 3번. 그 다음에 14번에, 자, 이건 칼륨입니다. 칼륨. 색깔 보면 알죠? 칼륨. 얘는 리튬 아니면 스트론튬. 얘는 노란색이다. 나트륨. 얘는 리튬 아니면 스트론튬. 자, 그래서 칼륨 들어있고 리튬 들어있고 칼슘 아니네. 예. 칼륨 들어있고 스트론튬 들어있고 나트륨 들어있고 맞네. 5번. 자, 그 다음에 15번이 좀 어려웠을 수는 있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 염화 바륨을 실험했더니 황록색이 나왔다. 근데 이 황록색이 염화 때문에 그런지 바륨 때문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나만 바꿔주는 거죠. 이거 괜찮아요. 왜냐면 만약에 노란색이 나왔다, 황록색이 나왔다, 그러면 바륨 때문이지. 그쵸? 그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염화는 들어가 있는데 바륨이 안 들어가 있는 애. 얘 괜찮네. 염화 나트륨.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만 바꿔줘야지. 하나만. 염화 바륨이랑 비교할 때 황산 바륨이나 아니면 염화 나트륨이나 이런 거 비교하면은 그 안 바꾼 애 때문인지 바꾼 애 때문인지 알 수가 있죠. 16번 옳지 않은 거, 분광기에 의해 빛이 나누어지는 거 맞고요. 선으로 보이고 맞고, 연속 맞고요. 맞고요. 다시 뭐죠? 아, 같다라고 되어 있구나. 틀렸네요. 다르게 나타나야죠. 4번이죠. 4번. 자, 17번은 비교하는 겁니다. 가에 A만 포함되어 있다. 가오 있어요. A도 있는데 다른 애도 있는 거지. 그치? B도. 틀렸고. 나에 B가 포함되어 있다. 아니네요. 이거 없잖아. 나에. 다에 A, B 모두 포함되어 있다. B 있고요. 다에. A 있나? A 있네. 그런데 다른 애가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 여기 봐봐. A가 있어.
다에 B도 있어요. 근데 뭐 또 있지 이렇게. 그건 또 딴 애가 있는 거야, 딴 애가.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애도 있는 거죠. A, B 있는데 다른 애도 있는 겁니다. 자, 3번 고르면 되고 실력 강화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봐 주세요. 자, 볼까요? 네. 라부아제가 33종의 원소를 발표하는데, 근데 여기에는 좀 이제 틀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빛이나 열 이런 거는 원소가 아니거든, 이게.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사실은 원소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썼냐면 이 당시로는 분리를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실험을 열심히 했는데 분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원소라고 생각한 거야. 이런 애들은. 그래서 빛과 열도 물질로 생각하였다. 이게 틀렸긴 했는데 그런 거긴 그런 거야. 라부아제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 당시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들이었다. 막 이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원소가 아니에요. 예. 근데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고. 4그룹은 오늘날 분해할 수 있다. 분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산소랑 칼슘 뭐 이런 거 분해돼요. 산화 마그네슘이 산소랑 마그네슘 이제 결합한 거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거는 5번 골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하면 탄산나트륨 이산화탄소 물이 생성된다. 근데 얘는 또 이렇게 원소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은 원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탄산수소 나트륨을 분해를 하면 얘로 되는데 얘네가 또 원소로 되어 있다 이런 거야 지금. 탄산나트륨과 이산화탄소 불꽃 받는 색은 같다. 안 같죠? 왜냐면 탄산나트륨은 노란색일 텐데 이산화탄소는 불꽃 받는 색 없어요. 얘는 노란색이고. 탄산수소 나트륨을 구성하는 원소는 총 3가지이다. 하나, 둘, 셋. 넷이네. 나트륨, 탄소, 산소, 수소. 4개. 탄산, 나트륨, 이산화탄소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틀렸고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반응 전후의 물질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게 원소의 종류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반응이 일어나도. 한번 불꽃 반응 색이 써져 있고, 요거는 뭐 리튬 스트론튬일 거고, 얘는 나트륨이고요. 얘는 칼륨이고, 얘는 나트륨 들어있는 거네. 자, 가와 나는 리튬 또는 스트론튬을 포함하고 있다. 맞고요. 따위 묻은 니크롬선을 겉불꽃에 대면 나와 같은 불꽃색이 나타난다. 아닌데, 땀에 나트륨 있는 거 아셔야 됩니다. 네. 땀이 약간 짠맛이 나요. 나트륨이 있어가지고. 땀에 그 소금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처럼 돼야 돼. 마처럼. 염화 칼륨 보라색이다. 보라색. 라처럼 되는 거 맞고요. 가와 나의 성분 원소를 정확하게 구별하려면 분광기를 이용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이것도 맞고, 설명이 맞고. 그 다음에 다와 마는 서로 다른 물질이지만 공통으로 나트륨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네. 맞죠? 왜냐면 지금 둘 다 노란색이잖아. 네. 됐지요? 그 다음에 4번 물질 X를 원소 가나다 불꽃색하고 불꽃 받는 색하고 선스펙트럼 비교하시는 거고요. 나가 있나 보자다. 나 있네요. 가구나. 가가 있네요. 나가 있는가? 나 없네요. 네. 다 있나? 있네요. 네. 가랑 다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럼 답은 2번이네. 2번. 자, 2번이고, 원자와 분자는 다음 주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거 아까 전에 안 한 것만 잠깐 하겠습니다. 원자랑 원소를 구별하는 거. 요거 잠깐만 할게요. 자, 원소는 일단은 이제 문장은 외우셔야 됩니다. 원소는 기본 성분이야. 성분, 종류. 근데 원자는 입자 하나하나를 말해. 입자 하나하나. 작은 입자. 이건 성분 입자. 그게 뭔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에탄올이라는 물질에 어떤 원소로 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탄소랑 산소랑 수소로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3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원자로 되어 있냐 라고 물어보면 요거 하나하나가 원자가 되는 거예요. 탄소 원자 2개,
입자를 세는 거야. 입자. 수소 원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산소 원자 1개. 이렇게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따질 때는 원자라고 하는 원자. 근데 그냥 종류만 따질 때는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요? 네. 다시 과일 바구니 봐봐. 여기에 몇 종류의 과일이 있냐? 어떤 종류의 과일이 있냐? 아, 사과, 배, 복숭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어떤 종류 있니? 그러면 이렇게. 근데 과일이 총 어떤 게 몇 개 있냐? 몇 개 있냐고. 사과 1개, 배는 2개, 예. 복숭아는 2개. 이렇게 하나하나를 세는 거는 원자 개념이고, 그냥 종류만 말하는 거는 원소 개념이에요. 원소 개념. 자, 다음 주에 원자 할 때 다시 또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 숙제가 없네요. 수고했습니다.